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네요. 오늘만 고생하시면 4일 정도 쉬는 날이 찾아오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에는 어디 시골들은 가시는지, 가족들은 만나러 가는지, 만약에 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는 길이라면 피곤하시더라도 힘내셔서 가족들 얼굴 볼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몸 다치지 마시고 조심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차트 내용이에요. 별다른 변한 건 없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전고점 부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패러럴 채널 두 번째 라인 상단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직접 어떤 느낌인지. 패러럴 채널에 대해서 확인하신 분들은 사실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못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기도 하고, 이해를 확실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하나 이렇게 긋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대칭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존 움직이던 모멘텀이 일정 부분 돌파가 나왔을 시에 그 모멘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걸 바로 대칭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 개 크기가 나오죠.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얀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대략 목표가는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던 평행 채널이 힘을 모아서 돌파가 나오면 TP는 이렇게 한 레벨업을 시켜주면 된다. 단 이제 눌릴 때는 됐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겠죠. TP 도달하고 일정 기간 눌림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컵앤핸들 패턴으로 보신다고요? 컵앤핸들이라는 가정하에 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컵앤핸들 패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이고, 컵앤핸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잡이가 우아양 패러럴 채널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손잡이가 이렇게 우아양 패러럴 채널을 그려줘야 돼요. 자, 다른 것도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자, 손잡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올라간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베이스 컵 모양을 그려주고 핸들이 우아양 채널로 나옵니다. 지금 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추세를 그어봐야겠죠. 요렇게 하나 나올 수 있고 요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 줄지를 봐줘야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형태, 우아양 패러럴 채널 이후에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컵앤핸들로 흘러갈 가능성은 이런 느낌의 손잡이를 그려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은 조정 나올 자리는 맞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채널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컵앤핸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조정 나올 자리가 맞죠. 전고점 부분의 저항, 여기 그 다음 채널 확장했을 때 여기 상단 저항, 일봉으로 봤을 때 RSI가 아직도 과매수 영역에 도달해 있는 상황. 따라서 말씀하신 느낌의 컵앤핸들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이 친구가 자, 조정을 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컵앤핸들로 간다고 해도 우아양 채널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고 상단 저항 RSI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컵앤핸들의 그리고 이 목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컵 끝부분과 끝부분을 연결을 해줍니다. 대략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 4시간봉으로 잡게 되면은 요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컵앤핸들의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요 폭만큼 구해주면 됩니다. 폭만큼. 자, 요렇게 하나 나오죠. 이거는 넘어섰어요, 이 TP를. 그러면은 얘를 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를 요 하나, 그 다음 요거 핸들 하나,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고 체크를 해봅시다. 그럼 TP를 다시 체크를 해봐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딱 잡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요렇게 얼추 이 친구도 TP 도달했죠. 이 컵 모양 1대1 비율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대1. 어쨌든 조정 나올 자리는 맞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컵앤핸들로 본다고 한들, 아니면 패러럴 채널 확장으로 본다 한들, 지금은 조정이 나올 자리가 맞겠다 라고 보는 게 저는 현명할 거라고 봐요. 차트를 거꾸로 해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헷갈릴 때는 차트를 항상 거꾸로 보지 않습니까? 자, 차트를 4시간 봉으로 거꾸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롱자리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차트 체크를 할 때 이런 고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바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 쌍봉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세가 끝나가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요거를 돌려봤을 때는 완벽한 상승 반전형 패턴이었다.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더 내려갈 여력이 있냐, 즉 상승할 여력이 있냐 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간을 줬다가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 자리가 급격하게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하락 기준에서 보는 거죠. 지금 인버터 스케일이니까 하락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급락을 줬다가 데드캣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돌려봤을 때는 상승이 급하게 나왔다가 약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 거고, 일정 수준 조정을 주고 가는 게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물들을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해서 매물대 체크를 또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남은 매물대는 한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부분 나옵니다. 요정도 바로 올리기는 아무래도 살짝 무리가 있긴 하겠죠.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한 번에 올려준 상태인데 여기를 소화를 다 시키고 올렸는데, 이 친구가 한 번 더 상승을 줘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조정을 줬다가 천천히 소화해내면서 올라가느냐, 요것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천천히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또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눌린 구간을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해되시는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금의 모멘텀을 확인해 봅시다. 지금의 모멘텀은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눌러줬다 간다고 한다면, 자, 지지 구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 이 채널 겹치는 요 구간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추세를 또 세로 그었을 때, 세로 그은 건 색깔을 제가 바꿀게요. 눌림을 줬다 갈 거라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눌리면은 여기 중단 지지받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추세 있죠. 요렇게 RSI를 슥 내려줬다가 가는 그림도 가능할 수는 있다. 어쨌든 방향성에 대한 체크는 계속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 선만 대충 이렇게 그어놓는다고 해도 앞으로 이 친구가 어디서 눌릴지를 우리가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추세는 항상 방향성은 그어놓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급락 전 지지 구간을 딱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하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러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지지받았던 요 구간이 이제는 뚫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다시 올라오고 내려올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20K를 좀 중요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친구가 또 횡보하다가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이 구간은 같이 겹쳐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횡보했다가 탁 눌려주면은 이렇게 20K, 한 19 후반에서 20K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렸던 요 채널 있죠. 채널을 또 한 번만 더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대략 레인지가 잡힌단 말이죠. 이 친구가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20K랑 올라오는 추세에서 겹치는 여기, 그 다음 패러럴 채널 중단 요 구간, 대충 레인지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구간을 같이 겹쳐줘서 하나로 딱 잡아버리는 거죠. 다 지워버려요. 이제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지지 박스 구간을 하나 찾을 수 있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대충 가격대가 그럼 19.6에서 20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차트의 분석법은 이렇게 다양해요. 사실 다양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기준에 맞춰서 분석을 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다. 절대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것도 흘려 들으실 분들은 얼마든지 흘려 들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도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다행인 것은 요거죠. 기존의 요 하락 채널을 벗어났다는 거, 요렇게 형성되던 게 이탈이 됐다. 단 새로운 추세를 또 그어볼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로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체크되시죠? 요거 체크되시죠? 요거. 자, 요 그림 요렇게 그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하단에서 그으셔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긋고 요거를 복붙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본인의 자유인 거예요. 사실 본인의 자유.
이것도 말이 또 되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여도 이것도 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를 색깔을 얘는 도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를 또 그어요. 또 이거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어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한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선들을 그어놓게 되면 어쨌든 지지와 저항의 근거들을 하나씩 더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가 눌렸다가 간다면 다음 저항 때는 우리가 어디로 찾아볼 수 있을까? 매물대를 아까 체크했죠? 요 정도 부분에 많이 쌓여 있는 거 대충 22.5에서 8 정도에 많이 쌓여 있다더라. 네모를 하나 딱 그어주는 거죠. 요렇게 하나 그어요. 레인지가 대충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매물대를 체크를 했을 땐. 그러면은 우리가 상단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추가 상승을 해준다면 저항의 근거를 어떤 걸로 삼을 수 있을까? 눌렸다 갔어요. 여기서 갖다 칩시다.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내려오는 추세, 그 다음에 매물대 구간. 그럼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건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거래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6번 한번 눌러주세요. 6번. 어쨌든 저는 방송을 하면서 사실 시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부분을 전달을 드리려고 많이 합니다. 시황도 좋죠. 시황도 좋고 차트 지금 분석해 놓은 것도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런 방법들을 차트에 적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 그 방송 보시러 오는 분들의 니즈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꽤나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꽤나 했어요. 여기 수익 익절이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고점 횡보하면서 익절이 터지고 있다. 좋지 않은 신호겠죠. 그리고 요 지정학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거, 아직 핵전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회생 절차를 또 신청해가지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시장이 또 어떻게 흔들릴지 한번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딱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오늘 뭐 원유 재고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비트코인 차트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차트가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점차 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등을 줬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줬잖아요. 대충 20.6에서 이 라인에서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꺾였으면 안 돼요. 더 올라갈 거였으면은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세를 크게 주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한 0.618 되돌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618 되돌렸죠? 618 딱 되돌렸죠? 하락 되돌림? 이 하락에 618 되돌리고 이렇게 쌍봉 형태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사실 롱보다는 저는 하방이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캔들을 분석해봐도 그렇고 RSI를 봐도 그렇고 패러럴 채널 확장을 봐도 그렇고 전고점 저항을 봐도 그렇고 딱히 여기서 눌리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호재가 있나 그렇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봉으로 본다고 해도 되돌림 기준 충족을 시키고 이 친구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고 있어요. 지금 횡보해주면서. 따라서 확실히 뭔가 이슈가 있기 전에 안착은 좀 힘들 수 있겠다 라는 게 일단 저의 관점이기도 하고, 큰 추세를 또 새로 이렇게 그어봤을 때는 이런 하방 방향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4시간 봉으로 상승 채널을 굳이 한번 잡아본다면, 다시 일봉으로 잡아볼게요. 일봉으로 상승 채널을 굳이 한번 잡아본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 해도 마땅히 좀 눌렸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7번. 어려우신 내용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어요. 내가 더 방송을 한다면 그냥 블라블라 사족만 붙이는 거라서 딱 필요한 부분만 전달드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하루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애기들 만나면 용돈 좀 주시고 이뻐들 해주시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세요. 나눠줘야 돌아옵니다. 정말로. 아무튼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 다들 몸조리 잘 하시면서 연휴 끝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